반갑습니다. 돈의 흐름을 꿰뚫는 유치한 경제학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반도체와 인공지능의 미래를 송두리째 뒤흔들 충격적인 예언을 가지고 왔는데, 바로 카이스트 김정호 교수님이 바라보는 2026년의 경제 지형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인공지능 전쟁은 서막에 불과하며, 앞으로 펼쳐질 세상은 상상을 초월하는 멀티모달과 에이전트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1시간짜리 영화를 단 1분 만에 뚝딱 만들어내는 세상이 오고 있으며, 이는 구글과 오픈 AI 그리고 디즈니 같은 콘텐츠, 제왕들이 꿈꾸는 궁극의 미래입니다. 텍스트를 넘어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이해하고 논리적인 추론까지 해내는 인공지능은 이제 인간의 지적 능력을 완벽하게 대체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검색 증강 생성 기술인데, 과거의 인공지능이 사전 학습된 데이터만 앵무새처럼 읊었다면, 이제는 실시간으로 뉴스를 검색하고 학습해서 바로 1분 전의 정보까지 답변해 줍니다. 이는 엄청난 속도의 데이터 처리 능력을 요구하며, 옆에 데이터를 쌓아두고 필요할 때마다 즉시 꺼내 쓸 수 있는 초거대 메모리의 중요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을 의미합니다. 2026년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에이전트 AI인데, 나를 닮은 인공지능 비서가 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또 다른 하위 인공지능에게 업무를 하청주고 결과를 받아오는 거대한 생태계가 구축될 것입니다. 마치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 쓰듯이 에이전트끼리 서로 소통하고 거래하는 표준화된 프로토콜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새로운 경제 활동과 수수료 모델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거대한 전쟁의 승기를 누가 잡을 것인가에 대해 김정호 교수님은 구글을 가장 강력한 후보로 지목했는데, 그 이유는 구글이 가진 압도적인 데이터와 TPU라는 자체 칩, 그리고 유튜브라는 플랫폼 때문입니다. 오픈 AI가 디즈니와 손을 잡으려는 이유도 결국은 동영상 데이터 확보 때문인데, 구글은 이미 전 세계의 모든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손에 쥐고 있는 무시무시한 공룡입니다. 인공지능 생태계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익 구조부터 단말기 모델, 소프트웨어 데이터 프로세서,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에 이르는 10단계의 계층 구조를 장악해야 하는데, 구글은 이 중에서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제외한 거의 모든 요소를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엔비디아는 그래픽 처리 장치와 쿠다라는 소프트웨어는 강력하지만 수익 모델이나 데이터 측면에서는 약점이 있습니다. 애플 또한 강력한 단말기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만 인공지능 모델 자체가 부재하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 언젠가 오픈 AI 같은 기업을 인수합병할 수도 있다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최후의 승자는 반도체 칩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 데이터를 장악하고 플랫폼을 통해 수수료를 챙기며 전체 생태계를 조율하는 기업이 될 것이라는 점이 2026년 시나리오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장밋빛 미래를 가로막는 치명적인 병목 현상이 있으니 바로 메모리 반도체의 한계인데, 아무리 그래픽 처리 장치의 성능을 높여도 데이터를 공급해주는 메모리의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젠슨 황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게 제발 HBM을 더 달라고 사정하는 이유도 그래픽 처리 장치의 연산 능력을 뒷받침할 물감이 제때 공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컴퓨터 구조는 연산 장치와 메모리가 분리된 폰 노이만 구조를 따르고 있는데, 인공지능 시대에는 이 구조가 치명적인 약점이 되어 데이터가 오고 가는 길목에서 거대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치 화가는 천장 벽화를 그리려고 붓을 들고 기다리는데 물감을 짜주는 조수가 저 멀리 아래층에 있어서 작업 속도가 나지 않는 것과 같은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고대역폭 메모리 HBM인데, 이것은 단순히 메모리를 옆에 두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처럼 위로 높게 쌓아 올려 데이터가 이동하는 통로를 수천 개로 뚫어버린 혁명적인 기술입니다. HBM4 세대부터는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을 넘어 연산 기능의 일부를 메모리 안으로 가져오는 파격적인 시도가 일어나며, 이는 반도체 역사를 새로 쓰는 일입니다.
마치 백화점에 가야만 먹을 수 있던 고급 요리를 우리 집 아파트 1층 상가로 가져오는 것과 같은 이치로 HBM 자체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일부 계산까지 처리해서 그래픽 처리 장치에 부하를 덜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HBM은 더 이상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고객의 요구에 맞춰 주문 제작되는 명품 반도체가 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위상은 상상을 초월하게 높아질 것입니다. 구글의 TPU는 범용성을 가진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와 달리 오직 인공지능 연산에만 특화된 페라리 같은 칩으로 구글의 제미나이 모델에 최적화되어 강력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비록 엔비디아를 완전히 꺾지는 못하겠지만 특수 목적용 시장에서 약 10% 이상의 점유율을 가져가며 엔비디아의 독주를 견제하는 강력한 대항마로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반도체 미세 공정의 한계로 인해 칩의 크기를 무한정 키울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 성능을 높이는 유일한 열쇠는 메모리의 용량을 키우고 속도를 높이는 패키징 기술에 달려 있습니다. 젠슨 환기 블랙웰이나 루빈 같은 차세대 칩을 발표해도 결국 그 안에 들어가는 HBM의 성능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기에 메모리 기업들의 협상력은 앞으로 더욱 강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HBM4부터는 고객사의 요구에 따라 로직 다이를 최적화해야 하므로 메모리 회사와 팹리스 그리고 파운드리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서로의 설계 도면을 공유하며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합니다. 이는 삼성전자가 가진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능력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술 유출이나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지 않아야 하는 과제도 안겨줍니다. 미래의 데이터 센터는 단순한 저장소가 아니라 인공지능 메모리 팩토리로 진화할 것인데 이는 도서관에서 수천 명의 학생이 동시에 책을 빌리고 반납하며 시험을 치르는 거대한 지식 공장과 같습니다. 내가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꺼내 쓰고 학습하기 위해서는 HBM뿐만 아니라 그 뒤를 받쳐주는 거대한 용량의 저장 장치가 필수적인데 여기서 새로운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HBF라는 개념인데 기존의 HBM이 D램을 쌓은 것이라면 HBF는 낸드 플래시를 수직으로 쌓아 올려 용량을 획기적으로 늘린 차세대 하이브리드 메모리 솔루션입니다. 비싼 HBM만으로는 폭증하는 데이터를 감당할 수 없기에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용량이 큰 낸드 플래시를 활용해 데이터의 병목 현상을 해결하려는 기가 막힌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히 반도체 칩 하나를 더 파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모든 지식과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고 처리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2026년 이후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특이점이 온다면 그 거대한 두뇌를 움직이는 혈액은 바로 대한민국이 만든 초고성능 메모리 반도체가 될 것임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단순한 부품 공급자를 넘어 인공지능 생태계의 핵심 파트너로서 구글 엔비디아와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혹은 그들의 목덜미를 쥘 수 있는 히든카드가 될 것입니다. 김정호 교수님의 상상은 단순한 공상이 아니라 철저한 공학적 근거와 시장의 논리를 바탕으로 한 예언이며 우리는 이 흐름에 올라타 부의 기회를 잡아야만 합니다. 이제 곧 공개할 이 부에서는 HBF의 구체적인 작동 원리와 이것이 어떻게 엔비디아의 독점을 깨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지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미래 투자 포트폴리오를 공개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거품론에 대한 명쾌한 해답과 함께 우리가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어떻게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제시해 드릴 테니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자, 이제 본격적으로 HBF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HBM이 D램을 쌓아 속도를 높인 것이라면 HBF는 우리가 흔히 쓰는 USB나 SSD에 들어가는 낸드 플래시를 수직으로 쌓아 올린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가성비와 용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HBM은 너무 비싸고 용량을 늘리는데 한계가 뚜렷합니다. 도서관에 비유하자면 HBM은 시험을 볼 때 책상 위에 펼쳐놓은 참고서와 같아서
바로바로 내용을 볼 수 있지만 책상 크기에는 한계가 있어 많은 책을 올려둘 수 없습니다. 반면 HBF는 책상 바로 옆에 붙여둔 거대한 이동식 책장과 같아서 도서관 서고까지 뛰어가지 않아도 엄청난 양의 책을 책상 바로 옆에서 꺼내 쓸 수 있게 해주는 혁명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래픽 처리 장치가 데이터를 필요로 할 때마다 중앙 처리 장치를 거쳐 멀리 있는 저장 장치까지 가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했기에 병목 현상이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HBF가 도입되면 그래픽 처리 장치가 중앙 처리 장치를 건너뛰고 직접 대용량 메모리에 접근하는 파격적인 지름길이 열리게 되며 이는 데이터 처리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는 시점을 김정호 교수님은 2027년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SK 하이닉스와 샌디스크 같은 기업들이 이미 준비하고 있는 로드맵과 일치합니다. 기존의 D램을 쌓던 공정 기술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 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에게 새로운 거대한 수익 창출의 기회가 열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아이디어를 대하는 빅테크 기업들의 태도인데 과거에는 2등 기업이었던 AMD나 하이닉스가 헝그리 정신으로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구글이나 엔비디아 같은 1등 기업들도 생존을 위해 이 기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HBF가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인공지능 서버의 구조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인공지능 거품론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면 많은 사람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대비 수익이 나지 않는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픈 AI가 흑자를 내기 위해서는 사용자일 인당 월 70만 원 수준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지만 김정호 교수님은 이를 우리가 매달 내는 통신비나 보험료처럼 필수적인 생활 비용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물을 돈 주고 사 먹거나 정수기를 렌털해서 쓰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미래에는 인공지능 구독료가 당연한 지출이 되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 업무를 처리하고 경제 활동을 하며 심지어 내가 잠든 사이에도 돈을 벌어다 주는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있다면 월 50만 원이나 100만 원의 비용은 충분히 지불할 가치가 있는 투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태계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결국 개인화된 데이터와 이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메모리 중심의 컴퓨팅이 필수적입니다. 인류가 생성해낸 모든 데이터를 학습하는 단계를 넘어 개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고 분석하여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인공지능이 탄생하려면 지금보다 수천 배 더 많은 메모리 용량이 필요하게 되며 이것이 바로 메모리 슈퍼사이클의 근거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게 주어진 과제는 단순히 부품을 공급하는 하청업체의 지위에서 벗어나 메모리 중심의 아키텍처를 주도하는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픽 처리 장치의 일부 기능을 메모리 안으로 흡수하고 소프트웨어 생태계까지 장악한다면 대한민국 반도체는 더 이상 실리콘 사이클의 등락에 울고 웃는 처지가 아니라 전 세계 인공지능 산업의 심장을 쥐락펴락하는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2026년 이후의 미래는 온 디바이스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인공지능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형태가 될 것이며 여기서 핵심은 누가 더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느냐 싸움입니다. 구글이 가진 방대한 데이터와 자체 칩 그리고 삼성의 메모리 기술이 결합된다면 엔비디아의 독주 체제를 위협하는 강력한 연합군이 탄생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의 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입니다. 김정호 교수님은 HBM 로드맵을 HBM9까지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앞으로 20년간 이어질 메모리 기술의 진화를 미리 내다본 것입니다. 단순히 용량을 늘리는 것을 넘어 중앙 처리 장치의 기능까지 메모리에 통합하는 진정한 의미의 프로세싱 인 메모리 시대가 오면 컴퓨터라는 기계의 정의 자체가 메모리 중심으로 다시 쓰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포인트는 바로 전력 소모 문제인데 현재의 실리콘 반도체 기반으로는 전력 효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메모리 내부에서 연산을 처리하여 데이터 이동을 최소화하면 전력 소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이는 탄소 중립이라는 전 지구적 과제와 맞물려 메모리 중심 컴퓨팅의 도입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강력한 명분이 됩니다. 결국 이 거대한 게임의 승자는 누가 더 빨리, 더 싸게,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가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지만 이 3년 뒤에는 메모리의 병목 현상을 해결하지 못한 기업들은 도태될 것이며 반대로 메모리 혁신을 이뤄낸 기업들이 시장의 새로운 지배자로 등극하게 될 것입니다. 투자자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대한 기술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 냉철하게 지켜보는 것입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단순한 저장 장치에서 연산 장치로 그리고 인공지능의 두뇌로 진화하는 과정을 이해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래 가치는 지금의 시가총액으로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반도체 제조 강국이지만 이제는 설계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플랫폼까지 아우르는 토털 솔루션 국가로 도약해야 할 때입니다. 김정우 교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하여 먼저 기술 표준을 제시하고 생태계를 만들어간다면 패스트 팔로워가 아닌 퍼스트 무버로서 전 세계 인공지능 경제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거머쥘 수 있을 것입니다. 2026년 인공지능 전쟁의 서막에서 우리는 구경꾼이 될 것인가 아니면 주인공이 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메모리가 곧 권력이 되고 데이터가 곧 돈이 되는 세상에서 우리 기업들이 보여줄 혁신과 도전을 믿고 응원한다면 그 과실은 고스란히 우리 경제와 투자자들의 몫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격동의 시기 흔들리지 않는 통찰력으로 성공 투자의 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이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